반갑습니다. 저는 성공방정식의 조월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의는 웹사이트 리뉴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해당 교육 내용은 메이크샵 교육센터인 샵인사이드나 고도몰 마케팅 센터 등에서 이제 강의가 되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웹사이트 리뉴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웹사이트 리뉴얼 전략?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쯤 리뉴얼을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야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잘 팔리나 보다 아니면은 광고가 좀 되네 이런 신나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제 광고를 아무리 해도 혹은 SNS를 하고 검색 광고를 아무리 해도 매출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게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다가 하시는 것들이 웹사이트 리뉴얼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디자인 업체 찾아가가지고 어떤 게 괜찮을까요? 스킨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뭐 적게는 이제 뭐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리뉴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매출이 변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게 변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웹사이트 리뉴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웹사이트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매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리뉴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혹은 웹 컨텐츠, 특히 사이트에 대한 구매 전환율이나 체류 시간의 증가로 인한 혹은 매출 상승세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강의는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희 먼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 강의를 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성공방정식이라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국내 유일의 사이트 리뉴얼 기획 전문 업체입니다. 저희는 디자인 업체가 아니라요. 기획을 하는 업체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업체에 들어가서 어떤 업체의 아이템이나 쇼핑몰이 일반 고객들 혹은 경쟁자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강점이고 약점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이나 컨텐츠가 녹아져 있거나 어떠한 비주얼의 디자인이 갖춰진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기획을 하는 업체고요. 실제로 저희의 고객 중에 가장 큰 업체는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고 마미포토라든가 3D 프로젝트라든가 혹은 3900 시리즈와 무한 잉크젯 시리즈라든가 레이오라든가 캐논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프린터의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디자인 납품하기도 했고요. 2년 거의 3년이죠. 2013년에 시작을 해서 3년 만에 업계 1위가 됐었던 비치 조명의 1차, 2차 리뉴얼을 저희가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반부베베라든가 50만 회원의 지금 70만 회원 됐지만 맘스 다이어리라든가 스카이밀크라든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온라인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저희랑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주로 뭐냐면 잘 되는 쇼핑몰, 수백억에 가진 쇼핑몰의 트렌드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 파는지 하루에 몇 억씩 팔고 1년이면 몇백억씩 파는 쇼핑몰들의 상세 페이지나 스토리텔링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이 업체나 저 업체들에게 적용하거나 벤치마킹해서 이제 그들만의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이트를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금 가장 효과적인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게 하는 그 노하우들을 이제 모으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라든가 메이크샵의 샵인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이름 먼저 들면 조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국어학과라는 매우 특수한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죠. 저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는 2012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성형외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 쇼핑몰에 다녔다가, 비키니 쇼핑몰과 수영복 쇼핑몰에도 웹기획자로 있었다가요. 그 후로 가정, 가구라든가 여성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했는데, 국어학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합창단을 먼저 들어갔었는데 남자 10명에 여자 100명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여성스러운 부분에서 이제 제 재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사이트는 대부분 성공방정식의 기획을 거쳐서 제작된 사이트고요. 당연히 다른 데로 퍼가면 이제 이 내용을 퍼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매출을 만드는 웹사이트 리뉴얼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과목은 단락은 총 6개입니다. 사이트 리뉴얼 왜 할까요?부터 시작해서 매출 만드는 사이트 리뉴얼, 사이트 리뉴얼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사이트 기획의 실무, 그 다음에 제작 실습하기, 빠지면 아까운 사이트 리뉴얼 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죠. 사이트 리뉴얼을 왜 할까요? 예, 가장 큰 질문이죠. 자, 사이트의 건강 수치라고 하는 구매 전환율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자, 여기 이제 마리아우스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원단을 팔고 있죠. 예. 우리는 매주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올리지? 근데 이게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 너무 할 게 많거든요. 광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 제작해야 되는지, 혹은 고객들 CS에 이제 사은품이라든가 미끼를 잘 걸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매출을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어떠한 그 매출 올리기 위해서 3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유입수, 몇 명이 들어오냐. 두 번째가 전환율, 들어온 사람 중에 몇 명이 구입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객단가, 구입하는 사람들이 얼마씩 사느냐. 이거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됩니다. 매출을 왜 그렇게 3개를 나눠야 되냐. 왜냐면 이 방법마다 해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제 매출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사이트는 유입수가 하루에 1000명 돼. 그래서 한 달이면 3만 명이야. 그런데 전환율이 0.1%야? 1000명 중 1명밖에 안 써. 근데 객단가는 5만 원.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유입수가 문제입니다. 예. 그럴 때는 유입수 문제 죄송합니다. 예. 전환율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전환율을 높이는 작업만 해도 매출이 팍 늘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괜한 광고 채널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환율을 어떻게 올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 더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연구하고 실천을 옮기면 되겠죠. 반대로 전환율이 막 5%씩 되고요. 객단가도 한 10만 원씩 됩니다. 근데 유입수가 하루에 100명이에요. 하루에 5명이 사고 그 50만 원씩 매출이 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 사이트에 대한 공을 들일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광고 채널을 발굴하시거나 바이럴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수를 늘리는 게 답이 되죠. 이런 것처럼 각 그 문제점마다, 각 파트마다 해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매출을 3단계로 나누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 해법 중에 되죠. 그래서 유입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광고 유입이나 매체 유입 같은 걸 늘리시거나, 전환율이 떨어진다 하면은 체류 시간 어떻게 상승시키거나, 키워드 광고의 이탈률이 얼마큼 떨어뜨려야 될지, 혹은 우리 고객들 재구매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은 사이트의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거 연구해야 되고, 혹은 객단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같이 함께하는 제품을 이렇게 묶는다든가 패키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출해서 객단가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잘 되는 쇼핑몰들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 3가지 기초에 의해서 매출 목표를 잡고 거기에 따른 실천 방안을 한 개 한 개씩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모 업체의 실제 마케팅 컨설팅 보고서 내에 매출 예측표 혹은 실천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SIS라고 하는 게 약 카페24에서 한 8,900만 원 정도의 매출 올리고 있었대. 2013년 5월이죠. 이거를 2013년 10월에 한 1억 9천까지 올려보기로 이제 계획을 짭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매출이 한 2배 넘게 올려야 되니까 광고비를 2배로 쏟아야 될까? 그렇게 하지 않죠. 온라인은 효율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헛돈을 쓰면 굉장히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보니까 유입수랑 전환율, 객단가를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순방문자는 47,580명. 한 달에 들어오는 사람이 4만 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꽤 많은 숫자죠. 전환율이 1.15%. 그냥 100명 중에 1명 정도 산다는 겁니다.
객단가는 약 16만 5천 원. 한 명이 사는 게 16만 5천 원이라고 생각하죠. 자,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유입수는 지금 광고비나 앞으로의 이 검색, 키워드의 검색수 봤을 때 한계가 있다라고 이 업체는 봤습니다. 그래서 유입수 자체를 약 5.8% 올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즉, 거의 안 올리고 약간의 상위 입찰을 통해서 클릭을 많이 받겠다는 얘기고요. 또 전환율은 뭐냐? 전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15%인데 이거를 약 1.9%까지 올려보기로 하죠. 1.15에서 1.9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 수치지만 사실은 이 수치가 달성이 되면 약 65.21%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왜냐?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 1000명이라 쳤을 때 11명이 사고 있었다. 1.16%니까. 근데 1.9% 바뀌면 190명이 사게 됩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객단가도 한번 올려보기로 합니다. 객단가도 16만 5천 원인데 한 20% 정도 올려봐서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구매 전환율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혹은 아시는 분들도 구매 전환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광고에 투자하는 걸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보통 광고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제 ROI를 높이는 웹사이트란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 책은 뭐를 얘기하냐면 유입수가 그대로고 구매 전환이 그대로 객단가가 그대로인 사이트에서 광고 비용만 높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봤더니 이제 광고 비용을 쭉쭉쭉 이렇게 수치를 한번 보시고 했더니 처음에는 매출 750만 원이었어요. 130만 원대. 그래서 쭉쭉 올라가다 10개월 차 때 매달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10개월 차에는 광고 비용을 364만 원 썼대 2,1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투자비익 수익률은 372%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써있죠. 그런데 19개월 정도 됐을 때 광고비를 거의 600만원, 598만원까지 올리게 되니 매출이 345만원까지 오르대요.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432%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20개월 때 광고를 끊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광고를 끄니까 도로 돌아갑니다. 왜?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이 급격하게 주니까 주는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옛날 매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광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특히 이런 게 두드러지는데 왜냐면은 재구매 주기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대부분 상품들이 한정 상품들이고 한 번 사면 있거나 혹은 다시 오지 않는 이제 상품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재구매가 굉장히 얕습니다. 즉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광고로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이게 광고의 되게 민낯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광고를 투자하면은 매출은 오르나 빼면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구매 전환율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봤더니 구매 전환율이 약 1.5%였을 때 이제 광고 비용을 그대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130만 원만 계속 쓰고 그때 당시에 매출 똑같이 7만 5천 원, 750만 원, 헛소리가 많이 나오네. 750만 원 썼다라고 할 때 투자비익 수익률이 2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 전환율 높이기 위해서 직원 한 명 더 썼어요. 그래서 200만 원에 월 고정 비용이 됩니다. 이 직원이 하는 일은 뭐냐? 막 이제 사이트를 고치기 시작하죠. 어떻게 고치냐면 이제 고객들이 잘 보는 메뉴를 잘 배치한다던가 고객들 막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걸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을 수 있어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사이트의 로그 분석을 동원하고 온갖 것을 다 해서 사이트에 컨텐츠를 넣거나 레이아웃을 개선시키거나 리뉴얼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명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1.5%에서 약 1.6%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 1.81%, 개미처럼 올라가네요. 매출치도 개미처럼 올라갑니다. 750만원, 825만원, 998만 2,500원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매 전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약 1년이 지나니까 1.5%에서 4.2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매출은 무려 2,100만원이 됩니다. 투자비익 수익률은 4% 넘죠. 그런데 더 19개월 때 되니까 8.3%까지 올라갑니다. 와, 그러니까 매출이 4,100만 원이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광고비가 그대로예요. 광고비가 130만 원이란 거죠. 그리고 20개월 차 보니까 20개월 차는 이제 광고비를 아까 광고에 계속 투자했다 20개월 차에 광고비를 그대로 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매출이 돌아왔지만 이 업체는 구매 전환율 9%가 넘게 되면서 4,500만 매출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광고 비용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출이 훨씬 더 늘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ROI를 높이는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은 즉각 구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받침이 되면 굉장히 높은 매출을 구할 수 있지만 구매 전환율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광고에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올리냐?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구매 전환율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구매 전환율은 약 의류 사이트 평균은 1에서 1.5%입니다. 당신 쇼핑몰, 당신이 지금 팔고 계신 쇼핑몰의 구매 전환율은 얼마일까요? 그게 당신의 사이트의 건강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많은 광고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광고 많이 하면 됩니다. 요즘에 SS 뜨고요, 페이스북 뜨고, 인스타그램 뜨니까 그쪽에 광고 하시고요. 뭐 배너 막 하고 뉴스 기사 막 보고 그런 다음에야 이제 매출이 안정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전 반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높은 구매 전환율을 확보한 다음에 광고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 높은 구매 전환율이라고 얘기하면 사이트 내에 컨텐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이트 내에 고객들이 클릭하고 싶고 클릭하다 보니까 이 업체를 믿을 수 있고 이 상품이 좋아 보이고 이런 컨텐츠가 많은 다음에야 광고가 비로소 이제 득을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사이트에 바구니라고 쳤을 때 사이트가 촘촘하게 이제 틈없이 짜야 광고라는 물을 부어도 새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현실은 뭐냐면 사이트가 헐겁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아무리 때려 부어도 오르지 않죠. 이러신 분이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요. 자, 예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스카이밀크라는 사이트고요. 이 스카이밀크라는 사이트는 이탈률과 반송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탈률하고 반송률이 높은 사이트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일단 비주얼적으로 경쟁사보다 약하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 기준에 키워드 광고 반송률 67%예요. 들어 100명 중에 67명이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키워드 광고를 클릭한 사람이. 키워드 광고를 클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고 싶어서 클릭하는데 들어왔는데 67% 나갑니다. 이거는 이 수치를 알게 된 대표님이 이제 좌절하는 거죠. 눈물이 아주 앞을 가리게 될 겁니다. 왜? 돈 써서 들여왔는데 그 사람들과 다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 구매전이 약 0.3%였습니다. 진짜 우울하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상품이 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송률하고 구매 전환율을 반송률 떨어뜨리고 구매 전환을 높이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올려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예쁜 사진이에요. 예쁜 사진이고 그전에는 이 업체가 원래 이제 당나귀 우유로 화장품을 만들어 팔던 천유라는 업체인데 이름을 기족보습크림이라고 바꿨습니다. 지금 2차 리뉴얼도 저희랑 진행해서 이 모습은 아니지만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족보습크림이라고 이름 바꿔버리죠. 그리고 스카이밀크라는 이름을 잘 갖고 첫 번째 사진을 그 전에 이제 당나귀랑 이렇게 놀고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애기가 그런 평범한 사진이 아니라 그냥 마냥 예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춥니다. 특히 주 고객인 여자분들은 예쁜 사진이 나오면 일단 읽고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반송률이 뚝 떨어집니다. 67에서 18%까지 떨어지고요. 구매 전환율 역시 0.3에서 1.8%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웹사이트 리뉴얼의 기본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반송률을 내리뜨리고 구매 전환을 높인다. 이런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약 230% 이상의 성장을 합니다. 실제 스카이밀크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천연 EGF 스카이밀크를 만나보세요 하고 처음에 레이아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 사진 같은 게 중요합니다. 보통 화장품 사진은 그냥 막연하게 화장품 뭐 세일, 뭐 이벤트 이런 거 넣잖아요. 근데 온라인 고객들의 특징은 뭐냐? 생전 처음 들어온다는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이벤트를 혹하지도 않아요. 90% 뭐 100% 환불 걸 거 아니면 21%, 19% 이런 거 걸면 안 돼요. 그냥 예뻐고 괜찮아 보이고 특히 이 제품은 가격이 꽤나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격이 나오면 이탈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엄마라면 아토피 크림 같은 거니까 엄마라면 내가 보고 싶은 사진들 이런 것들 메인에 배치하니까 반송률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67%에서 아까 전처럼 18%로 떨어지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읽고 또 읽어서 구매 전환을 올리게 되는 거죠.